자, 주말 잘 보내셨죠? 어디 할 차례냐 하면요, 대리에서 대리권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85페이지 맞습니까? 자, 이 책 85페이지입니다. 자, 85페이지고 판소노트는 22페이지 펴시면 돼요. 22페이지. 일단 21페이지 내용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거기 하기 전에 이제 복습 좀 하고 갑시다. 복습.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대리 하기 전에 뭘 했냐면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데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데 불일치할 때 이거를 뭐랍니까?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라고 했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복습. 혹시나 뭡니까? 또 복습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날까 싶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판소노트 4페이지. 판소노트 4페이지. 4페이지 펴시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 되는데 불일치할 때 해가지고 밑에 적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비진의 의사 표시. 그다음에 뭐겠습니까? 통정, 허위 표시. 그다음에 뭐겠습니까? 착오가 있다. 그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 하면 뭡니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저번 시간에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복습을 또 하고 한 10분 정도 복습하고 갑시다. 네. 우리가 이제 비진의 의사 표시는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 표시를 했죠. 자, 원칙 뭐랬습니까? 원칙 뭐라고 했어요? 유효. 자, 107조에 보면 나온다 그랬죠. 자, 이게 107조 내용이잖아요.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 표시하면은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즉 뭐야 돼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예외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의사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뭡니까? 의사를 표시한 자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하는 의사 표시를 비진 의사 표시. 뭐가 들어가면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 그랬고, 자, 착오의 의사 표시는 뭡니까?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 표시. 모르고 의사 표시 다른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 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한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0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1페이지, 102페이지죠. 102페이지에 저번 시간에 문제 풀으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8번 문제. 8번 문제 있습니까?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진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한다. 그러면 맞습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거나 밑에다가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과실,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로 한다. 그게 몇 조 내용이다? 107조 1항의 내용입니다. 1항의 단서. 이렇게 1항에 자, 그러나 이렇게 그게 단서예요. 그러나 이게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은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짜고 하는 의사표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둘이 짜서 넘긴다고 했죠. 자, 요거는 판소노트 몇 페이지 있습니까? 12페이지 보면 나오고요. 12페이지. 자, 그래서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 이렇게 부동산을 넘겨놨다 친구인 을에게.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통정의 표시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통정의 표시 무효된다 했죠. 그리고 통정의 표시 가장매매도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근데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니까 불법 어린이급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했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친구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누구한테 넘기면 제3자에게 넘기면 이 사람이 선의일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얘가 보호가 된다 그랬죠. 취득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9번 문제. 자, 여기서 이제 제3자가 뭡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죠.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죠. 그래서 이제 9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10번하고 11번 문제 풀려면, 자, 우리 사기 강박할 때 이제 우리 판서 노트 18페이지 보면은 18페이지 제3자가 사기 강박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상대방이 사기 강박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누가 사기 강박했다고요?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 자, 요거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110조 2항의 내용입니다. 자,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이 갑이 한 매매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굴 봐야 됩니까? 상대방을 봐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안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했죠. 저번에 했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가면은 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뭡니까? 얘가 전직 경찰이고 얘가 조폭이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전직 경찰이 어떻게 됩니까? 전직 경찰이 옛날 도움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 1억짜리를 사기보다는 뭐 해가지고 강박을 해서 8천만 원에 넘기게 된 사례에서 설명을 했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취소를 하려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표의자죠. 의사를 표시한 자가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사기 강박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3자 뭐라고요? 사기 강박이다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정리를 다시 해주면서 뭐랬습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러잖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를 했다. 그럼 증여해야 돼요 원칙. 맞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내가 증여할 표의자가 증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뭡니까? 증여는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죠? 자, 그렇게 되고 제3자가 어떻게 됩니까? 선의일 때는 보호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표의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말했습니까? 그럼 나는 상대방이 비진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뭐 무효라고 주장하면은 나는 뭐라 해야 돼요? 제3자가 내가 된다면 나 선인대 이러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나 보호돼 안 돼? 보호되고 내게 되는 기라. 이거 알았을 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른단 말이야. 아시겠죠? 이 공부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민법상 나중에 이런 문제 생기면 이렇게 여러분이 법조문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적용인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통정의비시는 둘이 짜고 강제 집행을 면하면 둘이 짜고 넘겼죠. 이래서 통정의비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도 또 넘기면 또 누구는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착오로 취소해도 어떻게 됩니까? 선의 제3자는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제3자 사기강박인데 요 내용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10번 문제하고 11문제인데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이거 문제 풀 때 요령 알려준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줄 딱 보놓고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누가 사기강박 있습니까? 죽어야 돼요. 제3자가 사기강박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을 이 나오네요.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오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별표해 놓으시고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기 강박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110조 이항은 무조건 시험에 낸다 이 말입니다. 법조문 자체 그대로 내버려요. 자, 그럼 11번 문제 갑시다. 11번은 11번 또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여기서 자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면 취소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만 되면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만 되면 취소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알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요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무슨 말이겠죠? 예,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걸 하고 내용을 우리가 문제 풀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복습도 같이 할 겸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녁반 해줬어요. 네, 해줬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내용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12번부터가 이제 뭡니까? 무권 대리, 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있다가 문제 풀면서 자 내용 정리하면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리 파트에서 85페이지 이제 갑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설명했는데 저번 주에 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기억이 살짝 날까 말까 할 겁니다. 했긴 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대리 파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책엔 85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 판서 노트는 21페이지입니다. 자, 21페이지 내용 갈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대리 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이 갖고 있는 1억짜리 부동산을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해라, 좀 팔아달라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을에게 얘기해요. 을이 누굽니까? 대리인입니다. 자, 내가 이제 시켰으니까 나는 뭐예요? 본인이고 갑은 본인이고 대리권 수여해가지고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리인입니다. 이 대리 제도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바빠서 내가 회사 나가는데 내가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팔잖아요. 좀 팔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킨 게 뭡니까?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좀 팔아주세요 하면 또 누가 갑니까? 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대리인이라 보기는 힘들지만 그 개념에서 더 발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자, 팔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 만나서 병을 만나서 법률 행위를 하면 이때는 대리 파트니까 무슨 행위를 하면은 대리 행위를 하면 마치 각과 병이 계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더라. 이게 뭐예요? 대리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치 각과 병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게 대리 제도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뭘 수여한다는 얘기입니까? 대리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리권은 뭐라고요? 권한입니다. 자,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대리권 받은 을이 상대방하고 법률 행위를 하는데 대리 파트너가 무슨 행위를 한다? 대리 행위를 하면은 마치 각과 병이 계약한 것 같은 효과가 생기더라. 효과입니다. 그래서 대리에 무슨 관계를 합니까? 삼명관계. 첫 번째 대리권, 두 번째 대리행위, 효과. 이게 대리에 무슨 관계를 한다? 삼면관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배워서 나가는 겁니다. 책의 순서가.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고요? 대리권입니다. 대리권. 대리권은 뭐라 했습니까? 권한이랬죠. 권한. 할 수 있는 뭘 준 겁니까? 자격을 준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대리에서. 대리운전. 약주 한 잔 드시면 자, 누구를 부릅니까? 대리운전 기사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 부르면 그 사람이 내 차를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까?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 앞에까지 딱 대버주면 뭐 줘야 됩니까? 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맞죠? 돈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가냐면 판서노트 이제 한 장 넘기세요. 22페이지.
자, 필기 노트라 그랬죠. 다 있어요. 그래서 넘기면 이제 대리권부터 본다 이 말입니다. 자, 대리권. 대리권은 뭐라고요? 권한, 자격, 이것을 뭡니까? 대리권이라고 하고, 대리권의 발생이 나옵니다. 발생. 대리권의 발생. 자,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시험에 요 잘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발생은 뭐냐? 법정 대리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법률 규정.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우리 판소부터 그냥 해놓으시면 돼. 법률, 법으로 정한 대리인이니까 법률 뭡니까? 규정. 법률 규정을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저기서 내 X 부동산 좀 팔아달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을이 이제 뭡니까? 대리권을 받았다. 받을 수 해가지고 수권 행위, 고난을 받았다. 수권 행위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시험 나온다,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포인트다. 범위입니다. 범위. 요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22회 때 단독으로 나오고 나머지 24, 28회 때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요 앞에까지는 일단 정리를 하고 갈 건데, 여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우리가 자, 책에 정리하고 갑시다. 85페이지 대리권의 의 되어 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러면 타인이라는 게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는 저 대리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능동대리라고, 상대방으로도 받으면 무슨 대리를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수동대리.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요? 본인한테 간다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 줄 거냐면은 두 번째 줄에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 어디에 줄 거냐면 대리권이란 줄 거 놓고 뭐라고요?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을 대리권이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중요한 건 중간에 나머지 건 생략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고, 바로 밑에 가서 권한이다 돼 있으면 맨 끝에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핵심이야. 대리권이 뭔데요? 대리권이 뭔데 하면은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인데 밑에 권한이다. 됐어요? 나머지 다 생략. 시험은 안 나옵니다. 정의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정의해 딱 하시면 돼요. 대리권이 뭔데?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을 얘기하고 권한이다. 됐습니까? 네, 외우려 하지 말고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인데, 범위하기 전에 발생부터 하거든요.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발생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세 번째가 뭐라고요? 범위입니다. 자, 이 범위에는 별표한 넣으시고요. 자, 거기 있는 118조 나오는데 일단 이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대리권의 범위를 우리 판서도 보시면 동그라미 X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래 돼 있죠? 네, 동그라미가 뭔데? 대리권 범위를 정한 경우입니다. 대리권 범위를 정한 경우는 법정 대리는 마찬가지예요. 법률의 규정에서 됩니다. 필기돼 있죠? 네. 임의 대리는 자, 누가 줬다 그랬습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잖아요. 맞죠? 주는 행위를 말했어요. 수권 행위. X 부동산 1억에 좀 팔아달라 그랬어요. 을의 대리권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 너무 빨랐나?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1억에 팔아주세요라고 대리권 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대리권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X 부동산을 1억에 파는 거.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준 대리권을 수권 행위를 해석하니까 범위가 나오네. 맞아요? 본인이 준 수권 행위를 해석하니까 이 사람 대리권 범위가 나온다.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임의 대리는 뭡니까? 뭐에? 본인이 준 수권 행위를 해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준 거를 그대로 해석하니까 범위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기본서 가면 여기에 관련된 판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한 6개가 있어요. 이 6개가 시험의 포인트예요. 우리 책에는 없어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기본서에 기본서. 기본서 가서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판례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수권행 줬을 때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하라고 이게 가장 시험이 많았던 내용 판례예요. 매매 계약의 대리권을 주면 뭐를 주면은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면은 계약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있을까 없을까? 매매 계약 안에 5월 1일 날 계약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주고 6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한다고 계약서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 매매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주면은 이 사람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는 판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거기 시험에 3번이 나왔어요. 언제 한다고? 기본서 할 때 합니다. 기본서 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서 할 때 설명을 해드립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서 매매의 대리권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이게 이제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에 관련된 판례들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만 정리하면 시험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에 보면 이거 한 10가지 막 11가지까지 해놓은 거 있는데 그때 뭐 나머지는 이제 읽어나 보시고 중요한 거 별표해 놓으세요. 그것만 딱 보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임의 대리는 뭐의 해석이다? 수권행위의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판례 내용 이제 그런 내용만 정리하면 끝이고, 자 시험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X 부동산을 이렇게 팔아달라고 해버리면 을이 뭐 하면 돼요? X 부동산 이렇게 팔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갑이 을에게 야, 넌 내 대리인이야 하고 이 사람이 어디입니까? 해외로 가서 유학을 갔단 말이야. 3년 동안 안 들어와. 그럼 내가 뭔지를 압니까? 내가 대리인이란 거 알잖아. 근데 범위를 정해줘서 안 정해줬어.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그래서 법을 만들어놨다고. 118조를. 아시겠죠? 범위를 정해주면 그대로 하면 돼. 맞아요?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해요. 범위를 정해주면 그대로 팔면 되고 뭐 하면 돼요. 근데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대리인인 거 아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런 사람들 위해서 법 좀 만들어놨다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몇 조라고? 118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 좀 딱 118조를 만들어놨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18조의 내용이 뭐냐?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을이 지가 대리인이란 거 알지만은 범위를 본인이 정해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보존행위와 X 부동산 보존해야 되잖아요. 보존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가옥이 일부가 파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리해줘야 됩니까? 맞죠? 이게 보존행위야. 본인인 갑이 있잖아요. 미등기된 부동산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본등기를 해준다든지 보존등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채무를 이행 안 하면 본인의 재산이 날아가잖아.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무슨 행위입니까? 보존행위. 외우지 말고 그게 딱 이해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걸 통째로 외우려고 하니까 뭡니까? 용량초가죠. 용량초가. 아시겠죠? 아,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구나. 느낌만 오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시죠? 보존행위는 가옥을 수리한다. 갑이 갖고 있는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다. 이게 27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뭐 하는 겁니까? 변제하는 것도 갑의 재산을 보존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미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보존등기, 갑을 위해서 보존등기를 해준단 말이야. 이런 행위는 뭘 한다? 보존행위란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했으니까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보존행위 어떤 게 돼서? 가옥의 수리하는 것도 보존행위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금방 했는데 금방 잊어버렸죠. 자, 미등기된 부동산을 이게 시험 지문입니다. 22회 때 시험 지문 나왔어요. 미등기된 부동산을 보존 등기를 한다. 이게 보존행위고. 자, 그다음에 이제 27일 때 나왔던 거 도래한 채무를 만다. 변제를 한다. 이런 행위를 말한다. 보존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존행위 여기 말고 또 몇 개 더 있는데
또 부패하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처분하는 행위가 빨리 보존 행위인데 그 내용은 1월 달에 상세히 좀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보존 행위 느낌만 오게 요 세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가옥을 뭐 했을 때, 수리했을 때 보존 행위,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행위했을 때, 도래한 채무를 변제했을 때 무슨 행위를 한다? 보존 행위를 한다.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에 처분 행위가 있는데 요거는 언제 한다고? 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뭐예요? 누구나 봐도 무슨 행위라는 거 압니까? 보존 행위라는 거 압니다. 보존 행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가 있습니다. 이용 계량 행위. 이용 계량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용 행위는 뭡니까? 뭘까? 요거는 재임대를 하는 거. 임대하거나 재임대하는 게 이용 행위. 계량 행위는 가치를 올리는 걸 뭡니까? 계량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계량 행위는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어떤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무이자가 뭡니까? 이자 없이 빌려줬어요. 자, 그런데 대리인 을이 찾아가가지고 야, 이제는 안 된다, 이자부로 바꾸자. 둘 다 이자부 뭡니까? 돈을 빌려주니까 소비 대차 계약입니다. 대차 계약은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게 무슨 대차다? 소비 대차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을 건데, 대차에는 소비 대차, 임대차, 사용 대차가 있어요. 한 적이 있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걸 소비 대차라는데, 소비 대차인데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가치가 올라갔죠? 됩니다. 무슨 행위다? 이게 계량 행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이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면은 뭐라 했습니까? 공짜로 빌려주면 무슨 대차? 사용 대차라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공짜로 물건을 빌려줬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뭐 없는 사람이라 합시다. 뭐 A에게 합시다. A에게 공짜로 빌려줬다. 그런데 이제 을이 찾아가가지고 뭐 한단 말입니까? 이제 차임을 좀 줘야 되겠다. 무슨 대차로 고치면? 임대차로 고치면 가치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무슨 기차입니까? 대차 계약 맞죠? 대차 계약이니까 요거는 뭡니까? 정지 조건이 성질이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소비 대차 안에서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꾼 것이고, 대차 계약인데 공짜로 빌려주느냐 아니면 차임을 받느냐, 이렇게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차 계약은 성질이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 거, 사용 대차를 임대차로 바꾸는 거, 누가 하는 거? 을이 이렇게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누굴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 갑을 위해서.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용 계량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는데 성질이 변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금은 뭡니까? 원금이 어느 정도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원금이 보장됩니다. 이 예금을 뭐로 바꾸는 거 안 됩니까? 주식으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주택관리자 시험에 4년 전에 시험 나왔어요. 주식 바꾸는 돼, 안 돼?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잖아요. 주식 한번 해보세요. 휴지 조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안 된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질변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뭡니까? 몇 회 시험에 22회 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뭡니까? 내용이다. 자, 그러면 대리권에서 이제 범위를 배우고 있는데,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면 그 범위 안에 행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가 시험의 포인트다. 뭐 할 수 있는데요?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계량 행위는 뭐가 변하면 안 돼요?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118조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85페이지 118조 대리권의 범위. 자, 전제 조건 줄고 있습니다. 고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줄 것이고. 그럼 대리권의 범위 고난을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음 각 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1호가 뭐예요? 보존 행위. 자, 그러면 보존 행위 옆에다가 이렇게 놓읍시다. 갈로해서 무제한 할 수 있습니다. 보존 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 얘는 이렇게 나중에 적어놓으면 되겠죠. 가옥술이라든지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라든지 도래한 재물의 변제 이런 것 등이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입니다. 2호가입니다.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 줄 거에 대해 어디 포인트가 있습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관펜 해놓고 그다음에 이용 계량행위 때 이용할 때 현관펜, 계량행위 할 때 현관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이용 밑에다가 뭐라 적어놓습니까? 그렇죠. 임대 재임대 여기 해놨잖아. 임대 재임대. 이용 행위를 임대나 재임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계량 행위는 뭐라는 겁니까? 가치를 올리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무이자를 이자로 바꾸는 거,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바꾸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갈게요. 밑으로. 자, 그래서 이제 118조를 정리를 했고요. 자, 밑에 법정 대리의 범위입니다. 범위. 자, 법정 대리 여기 해놨네요. 법정 대리 범위는 무슨 규정? 법률에 규정해야 된다. 그 줄 살짝 끊으시고. 자, 임의 대리권 나와 있죠?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뭘 해석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수권행위 해석 줄 딱 끊고 네모하고 현관펜 넣으세요. 자,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된다. 됐습니까? 거기 있는 판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번이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2번.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할 대리권을 수여하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고 봐야 된다. 앞에 별표 해놓으시고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그 판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밑에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별표 딱 해놓고 보존행위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무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이용 계량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까 법조문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우리 법조문에서 뭡니까? 대리권의 권한을 정하지 않을 때는 다음 각 호만 할 수 있다 했잖아. 다음 각 호 1호가 뭐라고? 보존행위. 2호가 요거 2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처분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 안 해놨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권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저놈이 갑의 재산을 함부로 팔아 제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처분행위는 하지 말고 요 2개는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 자, 내 것 좀 뭡니까? 관리해라 뭐 이렇게 하고 대리권을 그냥 주지는 않았는데 내가 네 대리냐 하고 갔단 말이에요. 내 재산 함부로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슨 행위만 하고?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만 한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법이 합리적으로 돼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내 거 팔아달라는 권한을 주기 전까지는 뭐 하라고요? 보존하거나 이용 계량 행위를 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됐습니까? 네, 됐고 넘기시고 이제 대리권의 제한으로 갑니다. 제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제한이에요. 제한. 자, 우리 대리권의 발생 범위 제한입니다. 제한은 124조하고 119조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124조가 뭐냐면요. 124조가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까? 자, 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저 앞에 다시 가면 너무 머니까 자, 여기서 그릴게요. 부동산을 팔아달라. 얼마에 팔아달라? 1억에 팔아달라라고 대리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 지가 계약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겠죠.
1억짜리를 뭐 8천만 하든지 이랬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누구야?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쥐가 계약해버리면 누구를 해야 할 염려가 있습니까? 본인 값을 해야 할 염려가 있잖아. 그래서 무슨 금지하고 있다고? 자기 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상방 대리는 뭐냐? 자, 여기서 이제 병이란 사람으로부터 매수하라고 대리권 받았어. 1억짜리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X 부동산 매수하라고 했고, 이 사람은 팔아달라고 했고, 이 사람의 펜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유리하게 할 수도 있죠. 비싸게 팔 수 있고, 얘는 손해보게 팔 수도 있고, 살 수 있고, 이 사람이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맞죠? 그러면 어떻게든 양쪽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으면 이 사람은 어느 한쪽이 피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래서 무슨 대리 금지하고 있습니까?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등기는 허용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등기는 효용이 됩니다. 등기는 효용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본 적이 있습니까? 판 적이 있습니까? 예, 사고 판 사람들은 이 공부가 좀 쉽게 와요. 왜냐하면 경험이기 때문에. 안 팔아보고 이렇게 사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좀 이해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맞죠? 이제 마지막 잔금 치면서 이전등기 할 때, 자, 우리 매도인에게 뭐라 합니까? 매도인에게 등기 별정하고 각종 서류 들고 오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네, 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수인에게 뭐합니까? 매수할 때, 지 앞으로 등기할 때 서류 가져오라 하고, 맞죠? 요거 이 서류에 대해서는 등기법에 배우고, 아시겠죠? 그 첨부 서면에 그때 배우는데, 그 서류 들고 오라 하면서 뭡니까? 돈 준비하이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뭡니까? 그 주기 사무실 만나가 그 앞에서 뭡니까? 다 하죠. 동시행 하잖아. 이게 판례가 그야.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는 무슨 행위다? 동시행이다. 이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럴 때 뭡니까? 누가 와 있습니까? 그 법무사 와 있어요. 법무사가 딱 앉아 와 있어. 뭐 하기 위해서? 쌍방 대리 하려고.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뭐 받습니까? 인감증명서 다 받아요. 왜 받습니까? 인감증명서를 받는 이유가 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겁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몇 월인 줄 압니까? 아시네요. 맞죠? 3개월이에요. 이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알겠죠? 등기법 가면 나와요. 우리 민법에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3개월인데, 그래서 인감증명서 주는 이유가 내 대신 맡겼잖아.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부터 우리가 매수인, 매도인 두 장 다 찍어가 위임장 해가지고 찍어서 뭘 첨부합니까? 인감증명서 첨부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등기 친단 말이야. 예? 그래서 등기에는 뭘 허용한다? 상방 대리를 허용한단 말이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어요. 상방 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허용되는 건 뭐다고? 등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게 시험 문제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외울 필요 없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네, 됩니다. 그래서 상방 대리가 뭐 된다고요? 등기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되죠? 근데 원칙 민법에서는 뭡니까? 금지입니다. 왜 금지하는데?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계약 상방 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왜?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알겠죠? 예,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딱 하면 되죠. 그래서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계약 상방 대리를 원칙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외 있겠지. 예외 지금 벌써 한 개 했습니다. 본인이 마음이면 허락 본인이 금방 했잖아. 여러분 이제 매매할 때 잔금 치면서 이전 등기 할 때 뭐 위임장 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이 뭐 했어요? 허락했잖아.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했을 때? 허락했을 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무에 뭡니까? 채무에 이행을 할 때 허용이 됩니다. 요거는 전제 조건이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 뭐만 기억한다? 본인이 허락했을 때. 요거는 언제냐? 1월 달에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뭡니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로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뭐가 없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일단 요걸 빼더라도 본인이 허락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것만 기억하자고 일단은.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허락했어요. 위임장 전시하고 인감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상방대리를 누가 한다고? 법무사가 합니다. 물론 그 오는 사람은 법무사가 아니고 법무사 직원이죠. 개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니 자격증 있는 거 물어보면 없다 그래. 직원인데요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19조로 갑니다. 119조.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대리권의 제한은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고 금지하고 있는데 본인이 허락하면 허용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X 부동산 1에 팔아달랬는데 얘가 와서 뭐랍니까? 내가 니한테 고생도 했고 니 도와 많이 도와줬잖아. 내 8천만 원에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나? 이랬더만은 본인이 허락했습니다. 그래라. 그럼 자기계약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뭐하면? 본인이 허락하면. 이게 시험 지문이야. 법조문의 내용이야. 아시겠죠? 이 법조문이 해석이 되면 다 외워지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이게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됐단 말입니다. 본인이 허락하면 된다. 됐고. 그 다음에 119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야. 이런 경우도 있죠. 팔아달라. 또 누구한테? 정인태 또 팔아달라. 또 무인태도 또 팔아달라.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내가 좀 팔아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이게 뭐예요? 119조 내용이야. 요거 전제 조건이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입니다. 자, 이거 적어놓습니다. 판소노트에. 119조는 전제 조건이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때 이렇게 됩니다. 여러 명일 때. 판소노트에 119조 돼 있죠. 자, 전제 조건이 대리인이 뭐일 때는 수인일 때는 여러 명일 때는 수인이 여러 명입니다. 여럿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여럿일 때는 같은 말 여럿 해줄게요. 여럿 아시겠죠? 왜 그러냐? 시험에 수인인 경우 나온 적이 있고 여럿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기출 문제 보면은 기똥차입니다. 왜 기똥차입니까? 여러분이 한글이 약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바꿔. 표현을 아시겠죠? 여러분 한글을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이 뭡니까? 한 달에 한 3권씩 2권 내지 3권씩 책을 무조건 읽는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 분 계시구나. 나머지는 이제 어느가 지금 안 오래됐어요. 논지. 아시죠? 2권 3권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보는데 저는 뭐 봅니까? 뭐 봐요? 요 기출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책 내용들 관련된 내용만 보고, 그다음에 어찌다가 뭐 경에 관련된 서적 한 번씩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빼고 책을 많이 안 봅니다. 뭘 많이 봅니까? TV를 많이 봅니다. 잘 모시나 보요. 집에 가면 TV 켜고 자다가 이제 누가 또 나옵니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와이프. 예, 막 TV 켜고 잤다고 뭐라 하고 말하죠. 예. 남편들 안 그래요? 소파에서 TV 켜다가 훅 자쁘잖아요. 친구들 다 그렇게 한다던데. 자, 봅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와이프 나와서 뭐라 하죠. 그렇게 하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럿인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데 원칙이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내 거 이렇게 팔아줘, 내 거 이렇게 팔아줘, 내 거 이렇게 팔아줘 했는데 정인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바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럼 효과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래서 이제 원칙이 뭐라고?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무슨 대리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알겠습니까? 3명 중에 아무나 해도 효과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 자, 예외입니다. 예. 특별수권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공동 대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하고 을하고 정하고 무인데 내 부동산을 팔 때는 너그 세 명의 의사결정이 합의가 있어야 돼 라고 수권을 줬어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공동을 해야 되죠. 맞아요? 그걸 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 이 법에 대해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 보면은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 부모의 뭐가 들어갑니까? 동의서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등기법 할 때 나와요. 미성년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재산 안 주고 누구한테 손자한테 놓으니까 재산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받아서 그러고 맞다. 그래 팔았단 말이에요. 자 누구한테 줬다고? 파는 게 아니고 증여해 줬단 말이에요. 손자에게.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죠. 우리 아들에게 줬다. 그러면 우리 아들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누구 있어야 돼? 누구 명의로 돼서 부모 자녀 이름 돼 있잖아요. 아들 이름으로 돼 있다고. 자 그러면 팔 때는 어떻게 되니까 부모의 뭐가 들어가야 된다? 동의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부모가 공동을 해야 됩니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공동을 해야 돼요.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부모가 공동을 하게 돼서 동의서를 첨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뭘 첨부해야 됩니까? 인감증명 첨부해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이제 너희한테 줄 게 없다. 이제 누구한테 준다고? 손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예? 손자인 우리 아들에게 부동산이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부만 눈만 맞으면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해할 필요 없어요. 나는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 아들 주세요. 아들 꽤 낼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만 19세가 넘어가면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고3 때 무슨 자금 마련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 만들고. 그렇죠. 아시겠죠? 팔아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와이프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왜? 그래야지 같이 뭐 해야 됩니까? 동의서를 두 장 찍고 뭐까지 해줍니까? 인감증명 첨부까지 해줍니다. 아시겠죠? 누가? 부모가. 아시겠죠? 그럼 자녀재산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럼 할머니가 와서 뭐라 하면 뭐라 한다고요?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팔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때 무슨 대리 한다고? 공동 대리 한다는 말이에요. 법에 돼 있다고요.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모의 공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동의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등기법에 가면은 자 첨부 서면할 때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 요건이 나옵니다. 부모. 아시겠죠? 네,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 해야 돼요? 부모,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 부모의 동의서 공동으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예외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게 119조의 내용입니다. 자, 책을 봅시다. 자, 법조문만 딱 읽고 가도 됩니다. 자, 어디 가냐면 86페이지에 124조 있죠. 책에 86페이지 124조 나옵니까? 자기계약 상방대리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 죽으시고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죽으시고,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자기계약. 동일한 법률행위 안에서 당사자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무슨 대리? 상방대리를 못한다 했잖아. 그래서 타이틀에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없는 한?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전제조건을 했잖아요. 그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해서 그러면은. 아시겠죠?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가 있다. 밑에다가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얘가 동그라미 1번 자기계약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예컨대 내용이 지가 계약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리인 을이 읽어보시면 되고, 상방대리 저기는 양쪽으로부터 대리권 받은 게 무슨 대리입니까? 상방대리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양갈로 3번 한번. 자, 이거 왜 금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줄 보면 본인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야.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금지하는 게 뭡니까? 본인을 해칠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금지하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나 이제 밑에 가면은 그러나부터 줄고 있습니다. 예외입니다.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새로운 이행을 충돌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 말이야. 새로운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밑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채무 이행. 지금 말이 빠졌어요 여기에. 그래서 본인이 허락하거나 다툼이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충돌하지 않는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해놨습니까? 네, 해놨죠.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 이행은 되는데 다툼이 있어야 된다고 써야 된다. 이게 뭐예요?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이 없어야 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공동대리 119조예요.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무슨 대리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실판 보세요. 각자 대리 의미가 뭐예요? 내 것 좀 팔아도 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행위를 해버리면 효과가 누구한테 들어간다고? 본인한테 간단 말입니다. 에? 됐어요? 그래서 누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납니다. 에? 그러나 법률 밑에다가 부모 적어놓으시고 부모 법조문 지금 보고 있습니다. 119조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줄 꺼놓고 원칙. 그러나 예외 법률 밑에다가 부모 자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줄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예요? 공동대리.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는 걸 줄 꺼놓고 무슨 대리 해야 된다? 공동 각자가 하는 거죠. 공동대리단 말이에요. 각자가 아니고 각자가 아니다 이 말은 공동대리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해석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양갈로 1번 첫 번째 줄 것이고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포인트.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 달리 정할 때는 무슨 대리한다?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공동으로만 대리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이 공동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공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갈로 2번에 자 어디입니까? 포인트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공동입니다. 자 그래서 상호 견제하에 의사결정을 할 때 신중히 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공동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공동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의사결정의 공동. 이게 판례인데 기본서에 가면 나옵니다. 책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요. 이제 대리권의 소멸로 갑니다. 소멸. 자 소멸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대리권에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의의부터 발생했죠. 그 다음에 범위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제한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소멸이란 말이에요. 소멸. 다섯 번째 소멸입니다. 요거는 127조하고 128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법조문 외워야 됩니까? 법조문 이거 몇 조 이거 외울 필요 없고 안에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외우려 하지 마시고 외우는 건 저만 외우면 됩니다. 몇 조죠? 이거는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자 127조 가면은 이게 나옵니다.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 127조는 공통의 소멸 사유입니다. 공통의 소멸 사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정 대리 임의 대리의 공통의 소멸 사유는 뭐냐?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파산했을 때. 성년 후견 개시됐을 때. 됐어요? 자 이것도 외우려 하는데 자 외울 필요 없이 한번 봅시다. 일로 와서 한번 봅시다. X 부동산 1개 팔아달라고 했는데 얘가 죽어붙습니다. 갑이 누구야? 본인. 죽어붙어요. 그러면 얘는 상속이 개시돼 버리거든. 사망 시 바로 상속 개시돼 버립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갑다시가 이제 소유자 돼 버려요. 본인이 어디 사망하면 이 대리권도 당연히 소멸입니다. 알겠죠? 이게 뭐예요? 본사입니다. 본사. 본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권 소멸.
왜? 이제 집계는 죽었잖아 이제. 맞죠? 죽은 사람이 부동산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 본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권 소멸하고. 자, 팔라고 하는 사람 지가 죽었다. 행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대사입니다 대사. 알겠어요? 대파는 뭐예요? 파산이에요 파산.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 파산 선고 받으면 이건 행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소멸시켜 버린다고. 파산하거나.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성년 후견 개시가 됐어요. 마탱이 갔습니다. 물어봤는데 하고 있습니다. 침 질질 흘리고. 그럼 이 남의 재산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대사, 대파, 대성합니다.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은 대리권도 만다.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침 질질 흘리고 뭐 이상하니 이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대리인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법률에 시키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127조.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 성년 후견 개시가 됐을 때 대리권은 무조건 법정 대리나 임의 대리나 공통의 무슨 사유다? 소멸 사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5회 때 시험이 뭐가 나오냐면 대리인이 파산할 때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나왔다. OX. X죠. 대파잖아요. 이게 시험 나왔어요.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만 아니고 이다 해야 되죠. 25회 때 기출문제 1번 지문이었습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성년후견 개시가 됐을 때. 그다음에 128조는요. 임의 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유입니다. 특유의 소멸사유. 요거만 있는 특유의 소멸사유. 이런 겁니다. 자, 일로 다시 와서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팔아달라고 했는데 얘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숙군행위를 철회했습니다. 본인이 을에게 준 숙군행위를 철회했다. 그럼 대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소멸이라고. 숙군행위 철회했을 때. 알겠죠? 상태가 안 좋아서 숙군행위 철회했단 말이에요.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팔아달라고 팔아줬습니다. 이제 대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가 됐을 때 소멸한다고.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뭐를 철회했을 때입니까? 본인이 준 숙권행위를 뭐 했을 때? 철회했을 때 뭡니까?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고,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뭐 했을 때? 종료가 됐을 때 뭐 된다고요? 소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책을 보면서 다시 또 복습도 해주면서 갑시다. 87페이지에 대리권의 소멸 원인에서 공통된 소멸 원인 해가지고 127조가 나옵니다.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그래서 본인이 했을 때, 자, 어디 현관펜 했습니까? 본사 현관펜 본 줄 거 놓고 사, 그죠? 외우시게 본사. 그 다음에 대사, 대파, 대성. 우리 바꿔놨어요. 왜냐면 대성 대파 하니까는 이게 말이 좀 이상해가지고 앞뒤로 살짝 바꿔놨어요. 외울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외웁니다.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또 성년후견 개시됐을 때, 파산했을 때. 성년후견 개시됐다는 얘기는요, 옛날에 단어로 쓰면은 금치산자 됐다. 금치산자. 이 사람 마탱이가 옆에서 마탱이 저거 찍지 맙시다. 풍경이 떨어지는데 마탱이 갔다 이래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고, 하여튼 금치산자 이렇게 하면 돼요. 옛날에 금치산자로 불러줬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금치산자로 봤던 거. 금치산이 뭐예요? 자, 진짜 장애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치가 뭐야? 자기 재산을 다시는 거 금지하는 거. 이게 금치산입니다. 옛날 단어가 더 쉬운데 요즘 단어를 바꿔놔가지고 어렵게 해놨어요. 자, 성년 후견 개시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옛날에는 금치산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시겠죠? 예, 그걸 불렀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지금 침 지질 흘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애들. 그걸 뭐합니까?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8조 갑니다. 128조. 법률 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 자, 줄 거야 됩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 나와 있죠. 그걸 뭐란다? 임의 대리.
법률 행위에서 수요된 대리인을 뭐라고요? 임의대리인. 임의대리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그래서 전조의 경우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줄 꺼놓고 1번 해놓고 줄 꺼놓고 현관편 했습니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를 소멸하고 두 번째 갑니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자 그다음에 2번 해놨습니다.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도 갖다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다? 두 가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고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로 소멸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뭡니까? 뭐에 대해서 배웠다? 대리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리권의 의부터 발생부터 어디까지? 소멸까지를 배웠고 이제 뭘 배운다고? 대리 행위를 배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뭐 뒤에 여기서부터 다시 또 대리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대리 행위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